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말씀 장우상입니다. 오늘은 한영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운 시인은 뭐 아시다시피 불교 승려셨죠. 그래서 불교의 형이상학적 내용을 여성적인 호흡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형상화시켰고요. 1919년에 이제 버프는 만해입니다. 만해 한용운 씨죠. 1919년에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고요. 또 1926년에 시집 님의 침묵을 이제 1926년에 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시집일 경우는 이렇게 이중꺽쇠를 표시를 하고요. 이 님의 침묵이라는 게 시도 있고 시집이 있죠. 자, 이게 시일 단편일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꺽쇠를 하는데, 이중 꺽쇠를 할 경우는 이게 이제 시집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1935년에 첫 장편 소설 흑풍도 연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한영훈의 이제 시의 특징인데, 이걸 이제 조선일보에 연재를 해요. 흑풍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님의 침묵은 뭐냐면 바로 식민지의 현실을 님이 침묵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를 이제 바로 들어가면요. 제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 지금 앞부분에 이제 푸른 산빛 님은 같습니다부터 이 사라졌습니다. 나오죠. 뒷걸음죠. 요거는 이제 이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앞부분은 이별의 장면 이런 것을 노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별.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터집니다까지. 요 뒤에 부분이 없고. 요 부분은 슬픔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슬픔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부터 이제 그 들어부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은 희망으로의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희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전이를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만남의 확신이죠. 이 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만남의 확신을 또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떠날 때 다시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자 정리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별하게 되고요.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뭐죠? 거자 필반입니다. 회자 정리. 모인 사람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님은 같지만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왔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와 시간에서 바로 부재 속의 현존입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렇게 이제 되죠. 제곡조 여기 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이런 시입니다. 결국은 이 시는 어떤 그 식민지 현실 속에서의 이제 어떤 지식인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이제 비평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비평에는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내재적 비평과 외재적 비평이 있는데 이 내재적 비평이라는 것은 작품 자체만 보는 거예요. 작품 그 자체만 보는 겁니다.
이게 내재적 비평, 외재적 비평은 이 작품과 그 뭐 역사와 뭐 생애와 등등 여러 가지 외적인 것까지 보는 것을 외재적 비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내재적 비평이 대표적인 게 신비평이고 외재적 비평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역사 전기 비평입니다. 그래서 이 한용운의 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그냥 님이라고만 본다면 이건 내재적 비평이 되겠죠. 시 자체에 있는 의미니까. 근데 한용운이 만약에 승려인점을 보면 절대자고, 한용운이 독립운동가였죠.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였죠. 인점을 보면 조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바로 외재적 비평이 들어가는 겁니다. 님만 본다면 내재적 비평이고 조국과 절대자라는 것을 같이 본다면 외재적 비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이 그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말하는 부재 속의 현존, presence in absence입니다. 부재하지만 그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presence in absence예요. 님은 같다는 것은 부재죠, 부재. 부재하지만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건 현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첫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첫사랑이 나를 떠났어요. 떠났어도 한참 그 첫사랑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떠났어도 그 자식에 대한 생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재 속의 현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현존 속의 부재도 있죠. 이거는 absence in presence라고 합니다. absence in presence. 이런 예는 이제 부부라고 볼 수 있어요.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부는 존재해도 하나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따로따로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현존 속의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히 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시는 이제 그 시 자체만의 의미로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게 어떤 비평인지, 그리고 이 시에 나오는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이데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부재 속의 현존이다. 자,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이 이 시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마쌤 장홍상이었습니다.